안녕하세요. 네, 손안의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소설 맡겨진 소녀, 지은이는 클레어 키건, 옮긴이는 허진, 출판사는 다산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할 맡겨진 소녀는 2022년 부커상 최종 후보 작가인 클레어 키건의 국내 초육 작품이며 영화 말없는 소녀의 원작 소설입니다. 아일랜드에서는 출간 이래로 교과 과정에 줄곧 포함되어 자국의 국민 모두가 읽는 소설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소문 들으셨죠? 한 세대에 한 명씩만 나오는 작가, 탄광 속의 다이아몬드처럼 희귀하고 진귀하다. 자국 아일랜드에서는 오래전부터 거장의 반열에 올랐으나 2021년부터 미국 독자 대중 사이에 서서히 화제가 되더니 이제는 독자들이 잃어버린 시간을 벌충하려는 듯 애타게 찾는 소설가, 아일랜드 현대문학 대표 작가 클레어 키건의 이야기입니다. 4년의 활동 기간 동안 그가 단 4권의 책만을 펴냈기 때문인데요. 키건은 이 몇 안 되는 작품으로 오엘상, 루니 아일랜드 문학상, 윌리엄 트레버상, 에지힐상 등 수많은 상을 받았기 때문이죠. 특히 무라카미 하루키는 2004년에 외국 작가들의 단편을 엮은 생일 이야기의 개정판에 그의 작품을 실으며 키건은 간결한 단어로 간결한 문장을 쓰고 이를 조합해 간결한 장면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평과 함께 그를 향한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 맡겨진 소녀는 어떤 내용일까요? 맡겨진 소녀는 우물, 양동이, 물에 비친 소녀의 모습이라는 이미지에서 시작된 이 소설은 같은 아일랜드 작가인 윌리엄 트러비나 세이머스 히니와 비견되는 작품답게 1880년대 아일랜드 시골 지역을 배경으로 아이가 많은 가난한 집에서 애정 없는 가족에게 방치되듯 자라던 소녀는 엄마의 출산을 앞두고 만난 적도 없는 먼 친척인 부부의 집에서 지내는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소녀는 처음으로 용순 깊은 마음 씀씀이와 살뜰한 보살핌을 받게 됩니다. 응당 부모에게서 받아야 했을 관심이죠. 그들 부부는 인내심과 참을성을 지니고 소녀를 돌봅니다. 집안일과 예의범죄를 가르치죠. 책을 함께 읽으며 새로운 단어를 익히도록 돕습니다. 소녀는 글 읽기가 자전거 배우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출발하는 것이 느껴지고 전에는 갈 수 없었던 곳들까지 자유롭게 가게 되었다가 나중엔 정말 쉬워진 것 같다. 사고가 확장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순간이죠. 소녀는 한 번도 받지 못했던 보살핌을 받으며 처음 사랑과 다정함을 서서히 느끼는 과정을 담백하고도 세밀하게 묘사해 아련한 감정들이 맑은 수채화처럼 펼쳐집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980년대 아일랜드 시골 여름, 하늘만큼이나 맑고 한편의 슈와드 같은 그곳에서 소녀의 인생 처음으로 마주하는 짧고도 찬란한 여름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내 손안의 책방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일요일 이른 아침, 콜로노골에서의 첫 미사를 마친 다음 아빠는 나를 집으로 데려가는 대신 엄마의 고향인 해안 쪽을 향해 웩스퍼드 깊숙이 차를 달린다. 덥고 환한 날이다. 들판에 군데군데 그늘이 드리워져 있고 길을 따라 푸릇한 빛이 갑자기 일렁인다. 우리는 아빠가 45 카드 게임에서 빨간 쇼트혼 암소를 잃었던 실레일리 마을을 통과하고 그걸 딴 사람이 곧장 소를 팔아 치웠던 카뉴 시장을 지난다. 나는 아빠가 왜 건초에 대해서 거짓말을 할까 생각한다. 아빠는
진짜 그러면 좋겠다 싶은 거짓말을 자주 하는 편이다. 저 멀리 어딘가에서 누가 사슬톱을 켜는지 크고 무서운 말벌이 멀찍이서 웅웅거리는 것 같은 소리가 계속 난다. 나도 저 밖에 나가서 일하고 싶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빠가 나를 여기 두고 가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지만 내가 아는 세상으로 다시 데려가면 좋겠다는 마음도 든다. 이제 나는 평소의 나로 있을 수도 없고 또 다른 나로 변할 수도 없는 곤란한 처지다. 킨젤라 아저씨네 밭은 넓고 평평하고 전기 울타리로 길쭉하게 나뉘어져 있다. 아주머니가 전기 충격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면 울타리를 건드리지 말라고 말한다. 바람이 불자 키가 큰 풀들이 구부러지면서 은색으로 변한다. 한쪽 구획에서는 키 큰 홀스타인 젖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서서 풀을 뜯는다. 우리가 지나가자 몇 마리가 고개를 들고 쳐다보지만 도망가는 소는 한 마리도 없다. 젖통이 크고 젖꼭지가 길다. 젖소들이 뿌리만 남기고 풀을 뜯는 소리가 들린다. 우리는 계속 걸어가고 양동이의 가장자리를 타넘는 바람이 가끔 속삭인다. 우리 둘 다 말이 없다. 가끔 사람들이 행복하면 말을 안 하는 것처럼. 하지만 이 생각을 떠올리자마자 그 반대도 마찬가지임을 깨닫는다. 우리는 곧 목책 중간의 사다리를 넘어 풀숲 사이로 사람이 다닌 흔적이 많고 바짝 마른 길을 따라간다. 흰 나비들이 팔랑팔랑 날아다니는 길쭉한 밭을 따라 길이 구불구불 이어지다 마침내 작은 철문에 도착한다. 넓은 돌계단을 내려가면 까만 물이 찰랑거리는 우물이다. 아주머니가 풀밭에 양동이를 내려놓더니 내 손을 잡고 같이 내려간다. 이것 봐. 아주머니가 말한다. 여기 물이 얼마나 많은지. 이달 1일 이후로 소나기가 한 번도 오지 않았다고 누가 생각하겠니? 이 아래쪽은 시원하고 고요하다. 숨을 쉬자 내 숨결이 고요한 우물 입구에 가 닿는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나는 돌아오는 내 숨소리를 들으려고 잠깐 동안 좀 더 세차게 숨을 쉰다. 아주머니가 뒤에 서 있지만 내 숨소리가 연달아 돌아와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그게 자기 숨소리라도 되는 것처럼. 맛보렴. 아주머니가 말한다. 네? 컵으로 떠서 아주머니가 어딘가를 가리킨다. 벽에 머그잔이 걸려있는 것이 보인다. 먼지 앉은 에나멜 아래 그림자가 담겨있다. 나는 손을 뻗어 못에 걸린 머그잔을 빼낸다. 내가 우물에 빠지지 않도록 아주머니가 바지 벨트를 잡아준다. 생각보다 깊어. 아주머니가 말한다. 조심해. 이제 태양이 기울어서 일렁이는 물결에 우리가 어떻게 비치는지 보여준다. 순간적으로 무서워진다. 나는 아까 이 집에 도착했을 때처럼 집시 아이 같은 내가 아니라 지금처럼 깨끗하게 씻고 옷을 갈아입고 뒤에서 아주머니가 지키고 서 있는 내가 보일 때까지 기다린다. 그런 다음 머그잔을 물에 담갔다가 입으로 가져온다. 물은 정말 시원하고 깨끗하다. 아빠가 떠난 맛, 아빠가 온 적도 없는 맛, 아빠가 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맛이다. 나는 머그잔을 다시 물에 넣었다가 햇빛과 일식전이 되도록 들어 올린다. 나는 물을 6잔이나 마시면서 부끄러운 일도 없고 비밀도 없는 이곳이 당분간 내 집이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아주머니가 나를 끌어당겨 풀밭에 다시 안전하게 올려놓은 다음 혼자 내려간다. 양동이가 옆으로 잠시 떴다가 가라앉아서 꿀꺽꿀꺽 반가운 소리를 내며 물을 삼키더니 수면 밖으로 나와 들어 올려진다. 아주머니의 손을 잡고 오솔길을 따라 밭을 지나올 때 내가 아주머니의 균형을 잡아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없으면 아주머니는 분명 넘어질 것이다. 내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다가 평소에는 틀림없이 양동이를 2개 가져왔겠다는 결론을 내린다. 나는 이런 기분을 또 언제 느꼈었는지 기억하려 애쓰지만 그랬던 때가 생각나지 않아서 슬프기도 하고 기억할 수 없어 행복하기도 하다. 모래가 깨끗하게 씻겨 발자국 하나 없다. 각종 물건이 파도에 밀려 올라와 사구 근처에 구불구불한 선을 그린다. 플라스틱병, 막대기, 머리를 잃어버린 대걸레 자루, 더 멀리에는 빗장에 부서진 마구간 문까지. 어느 집 말인지 몰라도 오늘 밤에 잘 돌아다니겠구나. 킨젤라 아저씨가 말한다. 그런 다음 한참 걸어간다. 이 위는 파도의 소음과 멀어서 조금 더 조용하다. 가끔 어부들이 바다에서 말을 발견하는 거 아니? 언젠가 내가 아는 사람이 바다에 빠진 수컷 망아지를 끌고 나온 적이 있는데 한참 동안 누워있다가 일어났다더구나. 아주 멀쩡했대. 너무 오래 돌아다니느라 지쳤을 뿐이었지. 이상한 일은 일어나기 마련이란다. 아저씨가 말한다. 오늘 밤 너에게도 이상한 일이 일어났지만 에드나에게 나쁜 뜻은 없었어. 사람이 너무 좋거든. 에드나는 남한테서 좋은 점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가끔은 다른 사람을 믿으면서도 실망할 일이 생기지 않기만을 바라지. 하지만 가끔은 실망하고. 아저씨가 웃는다. 이상하고 슬픈 웃음소리다. 나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넌 아무 말도 할 필요 없다. 아저씨가 말한다. 절대 할 필요 없는 일이라는 걸 꼭 기억해두렴. 입 다물기 딱 좋은 기회를 놓쳐서 많은 것을 잃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오늘 밤은 모든 것이 이상하다. 항상 거기에 있던 바다로 걸어가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느끼고 어둠 속에서 그것을 두려워하고 아저씨가 바다에서 발견되는 말들에 대해서 누구를 믿으면 안 되는지 알아내려고 사람을 믿는 자기 부인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내가 완전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어쩌면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듣는다. 우리는 계속 걷다가 절벽과 암벽이 튀어나와 바다와 만나는 곳에 도착한다. 이제 앞으로 갈 수 없으니 돌아가야 한다. 어쩌면 여기까지 온 곳은 돌아가기 위해서일지도 모른다. 납작하고 하얀 조개 껍데기가 모래밭으로 밀려 올라와 여기저기서 반짝인다. 나는 허리를 굽혀 조개 껍데기를 줍는다. 내 손 안의 조개 껍데기가 매끈하고 깨끗하고 연약하다. 우리는 해변을 따라 걸어온 길을 돌아간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지점에 도착할 때까지 걸었던 곳보다 더 먼 거리를 걷고 있는 것만 같다. 마침 달이 캄캄한 구름 뒤로 사라지는 바람에 우리가 가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 킨셀라 아저씨가 한숨을 쉬고 걸음을 멈추더니 램프를 켠다. 여자들 말이 항상 옳다니까? 예외가 없어. 아저씨가 말한다. 여자한테 무슨 재능이 있는지 아니? 뭔데요? 예감. 좋은 여자는 멀리 내다보면서 남자는 낌새를 채기도 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미리 알아차리지. 아저씨가 우리 발자국을 따라가려고 해변에 불빛을 비추지만
내 발자국밖에 보이지 않는다. 저기서는 내가 날 업고 왔나 보다. 아저씨가 말한다. 나는 내가 아저씨를 업는다는 것이 너무 말도 안 돼서 웃지만 곧 그것이 농담이었음을, 그 농담을 내가 알아들었음을 깨닫는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차가 떠나고 나서 엄마가 말한다. 아무 일도 아니에요. 내가 말한다. 말해. 아무 일도 없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엄마가 묻고 있지만 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절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만큼 충분히 배웠고 충분히 자랐다. 입을 다물기 딱 좋은 기회다. 자갈 진입로에서 자동차가 브레이키를 밟는 소리와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어느새 나는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을 하고 있다. 생각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나는 선 자세에서 곧장 출발하여 진입로를 달려내려간다. 심장이 가슴속이 아니라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 같다. 나는 내 마음을 전하는 전령이 된 것처럼 그것을 들고 신속하게 달리고 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마음속을 스친다. 벽지에 그려진 남자아이, 구스베리, 양동이가 나를 아래로 잡아당기던 그 순간, 길 잃은 어린 암소, 젖은 매트리스, 세 번째 빛, 나는 내 여름을, 지금을, 그리고 대체로 지금 이 순간만을 생각한다. 모퉁이를 돌아 차마 똑바로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는 곳에 도착하니 아저씨가 대문 젬새를 돌려놓고 다시 잠그고 있다. 아저씨의 시선은 아래를 향하고 있다. 자기 손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보고 있는 것 같다. 내 발이 진입로 중앙에 풀이 지저분하게 자란 부분을 따라 달리며 울퉁불퉁한 자갈을 세차게 밟는다.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고 내 발이 나를 그곳으로 데려간다. 아저씨는 나를 보자마자 딱 멈추더니 꼼짝도 하지 않는다. 나는 망설임 없이 아저씨를 향해 계속 달려가고 그 앞에 도착하자 대문이 활짝 열리고 아저씨의 품에 부딪힌다. 아저씨가 팔로 나를 안아든다. 아저씨는 한참 동안 나를 꼭 끌어안는다. 쿵쾅거리는 내 심장이 느껴지고 숨이 헐떡거리더니 심장과 호흡이 제각각 다르게 차분해진다. 어느 순간 시간이 한참 지난 것만 같은데 나무 사이로 느닷없는 돌풍이 불어 우리에게 크고 뚱뚱한 빗방울을 떨어뜨린다. 눈을 감으니 아저씨가 느껴진다. 차려입은 옷을 통해 전달되는 아저씨의 열기가 느껴진다. 내가 마침내 눈을 뜨고 아저씨의 어깨 너머를 보자 아빠가 보인다. 클레이 퀴거는 애쓴 흔적을 드러내는데 많은 공을 들이며 애써 설명하는 것보다 독자의 지력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명확하게 설명하기보다 암시에서 그치는 이 소설의 아름다움은 맨 마지막 장면에서 가장 빛납니다. 소설이 전개되는 부분을 셈하면 100쪽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듯이 맑고 가슴 아플 정도로 아름다운 이 이야기는 당신이 오래 읽게 될 그 어떤 두꺼운 책보다도 더 큰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강추합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지금까지 내 손안의 책방이었습니다.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지음님, 꽃길만 걸으세요. 감사합니다.